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리츠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인 뮤추얼 펀드인데요. 상장 리츠 시장이 커지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하반기 리츠 산업 전망을 위해 배세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세호 위원님께서는 건설업종 주력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이번에 리츠 산업 커버하게 되셨고 장기적으로는 운송까지 담당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빠르면 올해 말 연간 전망으로 운송 섹터를 이닛을 할 계획이고, 만약 그게 안 지켜진다면 내년 초에라도 할 생각입니다. 아, 네, 벌써부터 지점 PB분들과 고객분들께서 배세호 위원님의 자료가 언제 나오냐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리포트와 유튜브 컨텐츠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리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츠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리츠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뭐 빌딩이나 물류센터 같은 사목용 부동산을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대부분을 전부 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리츠라는 게 아직은 국내에서는 생소한데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뭐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츠에 관해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세 가지 용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리츠를 한 90% 이상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번 그 FFO라는 배당 가능 이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당 가능 이익은 리츠가 얼만큼 배당을 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간단 회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이익에다가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다음에 그리고 건물을 사고 팔았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손익까지 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FFO가 곧 배당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용어는 NOI라는 건데요. NOI는 우리말로 순영업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NOI라는 거는 실제 임대인이 이 빌딩이나 물류센터, 상업용 부동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임대 수익에다가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경비, 예를 들면 뭐 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것들을 차감해서 순수히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빌딩에 투자했을 때 뭐 1년에 어느 정도 돈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캠 레이시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자본 환원율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의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뭐 EV/EBITDA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에 투자할 때 있어서 이 건물의 캡레이시 얼마냐 이런 거를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인데요. 이 캡레이트는 이 건물의 매입가액 대비 NOI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캡레이시 4%나 하면 이 건물이 지금 1,000억 원짜리 건물인데 1년에 400원 정도의 NOI를 창출할 수 있다. 즉 1년에 임대 수익에서 운영 경비를 제한 금액을 이 정도로 벌 수 있다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상장 기업 주가를 볼 때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듯이 방금 말씀하셨던 캡 레이트 같은 거를 중요하게 리츠에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리츠 하면 아무래도 이 저금리 시대 고배당이 매력적인데 최근 이 금리 상승기에 리츠의 투자 매력도 괜찮을까요? 네, 금리 상승기에 리츠가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고 좀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리랑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붙어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매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리츠의 펀더멘탈 자체는 괜찮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임대료 상승과 그리고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 리츠 역시 투자 대상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매크로 상황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 좋은 리츠를 선별한다면 좀 충분히 괜찮은 투자처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올랐을 때 리츠의 퍼포먼스가 어땠냐 살펴보면 미국 리츠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20년 동안의 미국 리츠 수익률을 보면 금리가 올랐을 때, 연초 대비 연말에 금리가 올랐을 때 리츠 수익률이 어땠냐? 20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해는 2018년 1년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 미국 리츠 수익률이 S&P 대비 언더퍼폼 했던 해는 2013년 1년밖에 없었거든요.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미국 리츠의 수익률은 상당히 견조했는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22년 동안 3% 이상의 좀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 리츠 수익률이 거의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거의 다 아웃퍼폼을 했고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른쪽 상단의 차트를 보시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자 비용 자체가 올라가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하락할 리스크는, 대부분의 리츠는 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다 리츠는 고정 금리로 거의 3년, 5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리츠의 이자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리츠의 대출 금리가 만기가 될 시점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그때 이자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같은 상황은 좀 그러한 것과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떠한 리츠가 좋냐라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대출 만기가 많이 남아있고 저금리로 차입금을 조달해야 하는 리츠가 저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시가총액 2,500억 이상의 좀 대형 리츠들의 지금 차입금 구조를 도식화했는데요. 대부분의 리츠는 지금 대출의 잔여 만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자 비용 증가는 당장 일어나지 않을 그런 리스크고요. 개별 리츠별로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가 지금 0.7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년 초에는 리파이낸싱을 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대출 차입금 자체가 1.1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내년 초에 리파이낸싱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일정 부분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리츠를 제외하고 나머지 리츠를 보면 거의 다 잔여 대출 만기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지금 대부분의 리츠가 4 후반, 5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4개의 리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든 리츠가 대출 만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60% 이상이 2026년도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정 부분 2023년도 하반기에 있지만은 저는 이 정도는 임대료 상승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 코랑코 에너지 리츠, 그리고 SK 리츠, 대부분의 리츠가 다 2025년도, 2024년도에 대출 만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상승기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리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상승기에도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던 리츠들이 있고, 이 리츠들 중에서도 이 대출 만기가 긴 리츠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리츠에도 이 다양한 성격의 리츠들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떤 리츠가 매력적이라고 좀 보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출 만기가 오래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2년, 3년 뒤에 금리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만큼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을 지킬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츠별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가총액 2,500원 이상의 리츠의 임대료 상승 조건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피스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에서 3% 임대료 상승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 알파 리츠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SK 리츠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과 5년간 고정 임대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1에서 2% 정도의 임대료 상승 조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 리츠가 지금 같은 매크로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리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경기,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서는 향후 부동산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뭐 부동산에서 담고 있는 다양한 리츠에서 담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들 중에 뭐 오피스, 주유소, 그리고 물류센터 중에 어떤 부동산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공사비도 같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 놓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좀 맘 놓고 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리세션이 현실화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출 만기가 많이 있지만 임대료 상승 조건이 있는 그런 리츠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경기 불황이 현실화된다면 좀 이러한 것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떠한 부동산 자산이 그나마 다른 부동산 자산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살펴보면, 저는 부동산 자산들 가운데 저는 오피스 자산이 가장 견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지금 서울 주요 권역의 오피스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로 CBD, 강남 GBD, 그리고 여의도 YBD 서울 주요 권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기업체들, 엔드 유저들이 좀 좋은 오피스 공간을 임차하고 싶은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 주요 권역에 오피스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0평 이상의 프라임급 오피스 공급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도 지금 일정 부분 오피스 공급 계획이 있지만은 2005년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미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쇼티지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최근 뭐 마스턴이라든지 이스라든지 부동산 운용사들의 AUM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AUM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거래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상황에도 조금 괜찮은 자산 가격을 어쩌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저는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리츠 산업에서 가장 하반기 긍정적으로 보시는 탑픽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리츠는 신한 알파 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주요 권역에 좀 오피스가 그래도 자산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견조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서울 주요 권역에 그리고 분당에 7개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금리가 만기가 2026년도에 도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 비용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임대료 상승 조건도 연간 2에서 3% 올라가는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대료도 올라가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견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서 지금 신한 알파 리츠를 탑픽으로 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번째 자산인 용산 더 프라임 매각에 대한 이사의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자산이 매각이 된다면 이제 리츠의 특성상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다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입가액 대비해서 매각 차익을 구해보면 시가 배당률로 거의 한 9%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업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연 환산으로 했을 때는 5% 수준, 그래서 정말 잘하면 연간으로 해서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도 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종 담당하고 계시니까 하반기 건설업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아쉽게도 좀 하반기 건설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이유는 연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생각보다 강도가 약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 자체도 지금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좀 이익 개선 여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건설주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좀 건설사에게 우호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화랑 그리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KPI이기 때문에 좀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하반기 건설 주가는 좀 트렌디하게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모멘텀별로 좀 개별 주식 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 재료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LNG,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규제 강도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간히 발표되는 부동산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좀 건택에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건설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제가 원전이나 LNG 같은 그런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게 좀 개별 주식 단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무래도 상반기 때 이제 건설업종이 움직였던 기대감 중에 하나인 현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조금 규제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뭐 SMR 같은 소형 원전 그리고 LNG 개별 이슈로 좀 종목을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리츠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리츠 산업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배세호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